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왜 점점 더 가난해지는지, 정직하게 살아도 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은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시작이 단지 내 노력 부족 때문만은 아니란 걸 이제는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압니다. 문제는 돈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망가지면 사회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투표를 하셨나요? 각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과연 누구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지 신중하게 고민하신 뒤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선거일인 만큼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려 합니다. 최근 시국이 예민한 만큼 다소 무겁고 조심스러운 주제일 수는 있지만 오늘 영상은 특정 정당이나 인물, 이념을 지지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바라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공통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소 의아할 수 있지만 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의 포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나 전자장부 속에 찍힌 숫자만은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믿으며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를 보여주는 공통된 약속이자 사회적 신뢰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설계할 수 없고 서로를 신뢰할 수도 없게 됩니다. 돈의 가치는 떨어졌지만 현실을 왜곡해 돈을 버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성실함은 더 이상 보상받지 않고 정직은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투기, 조작, 사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바보다. 이 모든 현상의 배경에는 화폐의 부패, 즉 인플레이션의 정치 경제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 아래 무분별하게 화폐를 찍어냅니다. 그 결과 우리의 경제는 부채를 중심으로 굴러가는 구조가 되었고 그 구조는 언제나 소수의 자산가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우리의 월급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의 인플레이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잠식해가는 조용한 파괴입니다. 영국 출신의 경제학자 딜런 그리스는 말했습니다. 모든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어김없이 악당이 등장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경멸을 그보다 더 낮은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굴욕은 고립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반드시 어디론가 흘러가고 결국 또 다른 타인을 향한 멸시가 됩니다. 나는 무가치하다는 절망은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아래에 있어 보이는 대상을 찾아 그 가치를 깎고 존재를 축소하고 존엄을 무시합니다. 이렇게 굴욕은 순환하고 멸시의 구조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단지 화폐의 가치만 잃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 인간의 존엄, 공동체의 윤리까지 평가절하되기 시작합니다. 돈이 무너지면 삶의 모든 것이 가격표를 갖게 됩니다. 가격은 더 이상 사람과 헌신의 공간이 아니라 유지 비용이 드는 구조물이 됩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보다 먼저 양육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가 계산됩니다. 관계는 더 이상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의 효용을 평가하는 계약이 됩니다. 우정은 네트워킹이 되고 연애는 스펙 맞추기와 소비 수준의 교환으로 바뀌어 갑니다. 교육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계층을 유지하거나 재생산하는 도구가 됩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건 왜 살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랑, 우정, 선의, 배려 같은 말들은 가성비 없는 낭비로 취급됩니다. 인간관계조차 시간과 비용, 리턴을 따지는 투자 포트폴리오처럼 관리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함께 있으면 나한테 뭐가 남을까?
이런 질문이 관계의 기준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이미 돈만 망가진 게 아니라 사람까지 망가진 사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 고통은 차곡차곡 쌓여 언젠가 반드시 분노로 바뀝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구조나 시스템 같은 추상적인 대상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보다 쉬운 대상, 얼굴이 있는 누군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탓해야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을 정치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정치는 이 분노를 자극하고 공공의 적을 만들어냅니다. 그 적이 있어야 자신의 존재 이유가 생기고 자신의 권력이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그 적은 어떤 날은 기득권이고 어떤 날은 MZ세대고 다른 날은 외국인 노동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시스템을 만든 건 우리가 아님에도 우리는 서로를 탓하게 됩니다. 세대가 문제라고 말하고 계층이 문제라고 말하고 지역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이웃이나 동료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노는 시스템을 바꾸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정치는 그 분노를 이용해 사람을 갈라놓는 데 씁니다. 그리고 분열된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꿀 수 없게 됩니다. 초고소득층의 대부분은 금융산업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돈을 굴리는 사람들, 즉 신용, 금리, 유동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구를 통해 자산을 불립니다. 그리고 그 돈이 흘러가는 대표적인 종착지는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더 이상 사는 곳이 아닙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투자처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사는 사람보다 돈을 맡기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장. 가계대출, 개발금융, 리츠, 펀드, 전세자금대출 모두가 부동산이라는 이름 아래 신용을 팔고 돈을 증식합니다. 금융과 부동산이 결합된 이 구조 속에서 자산은 더 빠르게 오릅니다. 하지만 그 상승은 노동의 가치로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1년 내내 일해도 집값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다른 한 사람은 영끌과 대출 레버리지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과열되면 금리는 올라가고 이자 부담은 다시 중산층과 청년층에게 전가됩니다. 시장은 흔들리지만 은행은 이자 수익을 챙기고 자산가는 이미 올라선 자산을 팔아버립니다. 언제나 손실은 국민이 감당하고 이익은 시스템 안에 소수가 챙깁니다.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엔 부동산으로 자산을 형성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라도 살아남으려는 합리적 선택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왜 그런 선택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도록 만들어졌냐는 것입니다. 그 구조 안에서 우리는 점점 추격전에 내몰리고 뒤처진 사람은 다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자산 격차의 시대를 살게 됩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시간대, 다른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누군가에겐 하루하루가 생존의 싸움이고 누군가에겐 자산 증식이 인생의 과제가 됩니다. 똑같은 뉴스를 보고도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고 정책을 두고도 누군가는 기회로, 누군가는 재앙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은 통하지만 언어는 다르고 같은 단어를 써도 의미는 어긋납니다. 이건 단순한 빈부격차가 아니라 현실 인식 자체의 단절, 즉 인식의 양극화입니다. 서로의 삶을 상상할 수 없고 공감은 멀어지며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결국 분열은 일상이 되고 공동체는 해체되어 갑니다. 돈은 단순한 교환수단이 아닙니다. 돈은 거울입니다. 그 사회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는지를 비추는 거울이죠. 그리고 그 거울이 깨질 때 비단 돈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도덕도, 사회도 함께 금이 갑니다. 지금 이 시스템은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되돌아봐야 하고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